여러분은 이제 각이 무엇인지, 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한 힌트 정도였죠. 각 XYZ는 각 BAC보다 더 벌어져 있으므로 각 XYZ의 크기가 각 BAC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각의 크기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측정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원이 있습니다. 각도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도기로 측정해 봅시다. 바꾸어서 말하면 각도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반원을 180칸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눈금당 10도이니 총 18칸입니다. 각을 잴 때에는 각을 이루는 두 선분 중 하나를 0도에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반원 모양인 각도기의 중심에 놓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 각도기를 사용할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도기 사용법을 알려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이루는 한쪽 선을 각도기의 0도에 맞춰줍니다. 제가 그린 각도기 위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꼭지점이 Y라면 Z는 여기에 있겠죠. 반직선 YX의 방향은 대략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각도기에서 반직선이 가리키는 눈금을 보면 이 각은 대략 77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YZ를 정확히 그렸다고 가정하고 한번 각을 측정해 봅시다. 각 XYZ의 크기는 77도입니다. 각 XYZ는 각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여기 각도기에 있는 눈금들을 도라고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기에서 각 XYZ가 77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각 XYZ는 77도입니다. 쓸 때는 77 오른쪽 위에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77도가 됩니다. 이는 온도를 표현할 때도 똑같습니다. 눈금들을 토대로 각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뿐만 아니라 각을 재는 다른 단위도 있습니다. 나중에 삼각법을 배우게 된다면 라디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니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각 BAC를 측정해 봅시다. 다시 한번 A를 중심에 놓고 선 AC를 0도에 맞춰줍시다. 선 AB를 정확하게 그렸다고 가정합시다.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각도기를 그려서 측정할 경우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각을 그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 반직선은 대략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BAC의 크기는 30도입니다. 두 각을 비교해보면 77도는 30도보다 확실히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7도 차이입니다. 따라서 각 XYZ가 더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 XYZ가 벌어진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맞는 예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들도 살펴볼까요? 만약 각도가 0도라면 닫혀있는 각을 뜻합니다. 각도기의 0도 지점에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벌어지면서 두 직선은 결국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곧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습니다. 이루는 각을 생각해보세요. 보기에는 반듯한 직각 같지 않아도 회전시킨다면 여기 있는 각과 같아집니다. 곧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을 재보면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각입니다. 이 각은 도형을 다루는 기하학 또는 삼각법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90도는 직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돌렸을 때 왼쪽의 각과 똑같아진다면 이 각은 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각은 두 선 사이에 작은 사각형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각을 회전시킨다면 이쪽 선은 세로선이 될 테고 이 선은 가로선이 되어서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면 평행선이 됩니다. 각이 계속 벌어져서 두 개의 선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두 반직선에서 여기가 X이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Z라고 한다면 이 각은 각 ZX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이 벌어져서 두 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Z, X, Y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은 180도입니다. 따라서 각 ZXY의 크기는 180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이 한 바퀴를 다 돈다면 그 각은 360도가 됩니다. 반바퀴는 180도이고 한 바퀴는 반바퀴의 2배인 360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바로 각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유형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작은 각, 예를 들어 처음에 보았던 두 각은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90도인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은 예각이며 옆에 있는 이 각 또한 예각입니다. 90도보다 작은 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각이 아닌 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을지 알아봅시다. 우선 예각이 아닌 각은 90도보다 클 것입니다. 이 각은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90도보다 더 왼쪽에 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각은 90보다 오른쪽에 선이 있었습니다. 130도 정도 되는 각입니다. 이 각은 거의 130도 가까이 되므로 이 각은 약 128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각의 이름은 둔각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90도인 각은 직각이라고 부르며 각의 작은 사각형을 표시합니다. 90도를 기준으로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부르고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부릅니다.